이거는 뭐냐면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바뀌는 시점들이고, POS에서 이 S는 뭐냐면 바로 스테이킹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더리움에 대한 전체 유통 물량 중에서 47.18%를 들고 있는 게 스테이커들이고, 그래서 이 스테이커들의 영향력이 이더리움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더리움 2.0 스테이크드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스테이커들에 대한 평균 매입 단가를 우리가 그래서 보는 것이고요. 참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거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걸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이더리움에 대한 거래소 입금량과 출금량,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일일 거래량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의 온체인 데이터들이 이더리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이 고래들이 12시간 동안 다수 거래소에서 6,230만 달러치의 이더리움을 출금을 했다라고 하게 되죠. 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출금이 됐다라는 것은 콜드 월렛. 자, 고래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고, 그 매입한 거를 우리처럼 업비트에다가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콜드 월렛으로 이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로 출금을 시킨다, 개인의 콜드 월렛으로 이체를 시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매집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것, 이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기사들이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계속 나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 자,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동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냐면, 현재 어큐뮬레이션 어드레시스라고 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주소에 입금되는 입금 매입 물량을 얘기를 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보셨을 때 최근에 역대 최고치만큼의 매입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엄청나게 매입을 하고 있구나, 이게 끝이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매입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시게 되시면 이때는 2023년도와 2024년도예요. 당시에도 보시게 되시면 과거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들이, 이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당시 이런 물량, 매입 물량이라는 게 역대 최고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뭐냐면, 이런 시기별로 해서 이런 엄청난, 지금처럼 엄청난 물량이 매입된 것은 아니지만서도 당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때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역대 최고치 물량이었던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입량이라는 게 늘어났을 때는 보통 바닥을 많이 형성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과거 전체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도 2023년도, 2024년도, 그리고 최근 급등하기 전 5월달, 6월달 정도에, 그리고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치의 물량들이 계속 갱신이 되게 되면서 많은 물량들이 유입이 됐었고, 그 구간대별로 해서 항상 바닥이라는 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이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사를 보시게 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기사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되면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지까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현재 보시는 밑에 지표가 바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예요. 자, 이 지표를 보시게 되시면 지금 현재 빨간색을 유지하고 있죠. 이 빨간색은 음수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상승의 시작은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음수일 때 상승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양수일 때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22일 날 이후로 4, 5일간 연속으로 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를 띠게 되었었고요. 그 이후부터 해서 이더리움은 크게 급등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더리움이 급락하기 전 대략 3, 4일 정도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음수를 유지한 지 4일, 그리고 5일째 되던 날부터 해서 이더리움의 하락세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거 지표 보시는 방법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한번 싹 다 공유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상승의 시작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양수가 4, 5일 이상이 유지가 되었을 때부터 상승세가 시작이 되고,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 시점 역시나 음수로 4일 이상을 유지를 했을 때 이후부터 급락이 나왔듯이 우리가 전체적인 상승의 시작과 그리고 하락의 시작은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음수가 유지가 되고 있죠. 양수가 아닌 음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서도 양수로 전환이 되고 양수가 최소 4, 5일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졌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래들에 대한 매집이라든지 이 트랜잭션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만큼 보시다시피 바닥을 형성하는 이런 신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랜잭션 1일 거래량이라는 게 역대 최고치로 찍었던 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보통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에 이런 흐름들이 많이 반복되어 왔다 보니까 현재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바닥의 신호가 계속해서 드러난 만큼 앞으로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이 정말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분명히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긴 하락장이 끝나고 대세의 상승 진입 초읽기라는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올 수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긴 하락장이 끝나기 위해서 물론 거시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작용을 하겠지만 거시적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솔직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주로 어떤 것으로 거래가 되나요? 원화로 거래가 되나요? 아니죠. 이더리움은요 대부분 달러와 패깅되고 있는 테더로 거래가 되게 많이 됩니다. 대부분 거래는 원화가 아니고요. 원화는 거의 1%도 안 될 거예요. 자, 보시면 국내 거래소만 봤을 때 지금 업비트 빗썸만 합쳐봐야 전 세계 거래 비중 대비해서 0.35%예요. 그쵸. 나머지 99%는 거의 달러와 테더로 거래가 된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이 달러,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암호화폐는 하나의 화폐라고, 자, 코인을 다른 말로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 하나의 화폐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봐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화폐에 대한 가치로 봤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급량이에요.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 하게 되면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하하게 되면 시중에 돈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반대로 이더리움 가격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화폐에 대한 개념으로 봐야 돼서 거시적인 부분들은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보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씩 일일이 또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추가 매수를 하려고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힘, 자, 좋은 흐름들 많이 나올 거니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오늘 본론은 이겁니다. 긴 하락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끝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세 상승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는 하나의 또 지표가 있게 돼요. 자, 그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뭐냐면, 자, 이더리움 2.0 스테이크드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단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는 말이 쉽게 말해서 평균 매입 단가예요. 근데 이 평균 매입 단가를 계산할 때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업비트에서 매수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보관을 하죠. 자,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업비트에서 보통 세력들이나 고래들이나 기관들은 거래소에 두나요?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매수하자마자 본인 지갑으로 무조건 이체를 시켜요.
그 이체를 할 때 그 시간이라는 게 찍힐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월 4일 오후 3시 45분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그 찍히는 데이터들을 모두 총합해서 만든 하나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그냥 보관을 한다. 그러면 그 평균 매입가를 알 수가 없고요. 평균 매입가를 알려면 지갑을 이동을 시켰을 때 나왔던 그 시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타내는 총량과 평균 매입가를 가지고 만드는 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체를 시킨다라고 했죠. 그러면 보통 이체를 시키는 것은 개인이 이체를 많이 시키는 게 아니고요. 기관들, 고래들, 세력들이 많이 이체를 시키기 때문에 현재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고 하게 된다면 현재 시장 참여자들 모두를 의미하기보다는 이런 대형 고래 기관들에 대한 평균 단가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이더리움 2.0 스테이크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더리움 2.0은 2020년도 11월 12월 정도에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바뀌는 시점들이고, POS에서 이 S는 뭐냐면 바로 스테이킹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 비트코인은 채굴 방식이죠. 그럼 이더리움은 채굴 방식이 아니에요. POS 스테이킹으로 인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시면, 자, 지금 바로 찾아서 보여드리게 되면요. 자,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지갑 1000만 개에서 1억 개 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7,542만 개가 해당이 됩니다. 이 물량 정도면요, 이 스테이커들에 대한 물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전체 유통량 대비해서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스테이커들의 비중이 47.14%나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 유통량 중에서 50% 정도 되는 물량이 스테이커들한테 있게 돼요. 그럼 우리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스테이커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2.0 스테이크드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스테이커들에 대한 이런 평균 단가, 스테이커들의 평균 매입 단가를 그래서 보는 것이죠. 참 영상 되게 많이 길어지죠.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거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걸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매매를 할 때 이것과 다른 것들 하나도 같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들고 계신 것들 있죠. 알트코인 들고 계신 것들 세력에 대한 평균 단가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일단은요,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기 수평선 보이시죠? 꿈틀거리는 빨간 선 보이신가요?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해서 이더리움은 항상 급등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수평선 구간들을 아직 제대로 돌파하지 못했어요. 이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야말로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만 두고 봤을 때는 긴 하락장이 단기적으로는 끝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세 상승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력들의 평단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은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전체 코인에도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더리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멘틀에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뭐 XRP, 뭐 리플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플도 보시면 어떤가요? 리플도 이 자리 돌파하자마자 큰 급등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한번 봐보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돈 주고 봐야 돼요. 저도 결제하고 똑같이 보는 겁니다. 이것도 돈 주고 봐야 되고 이것도 돈 주고 봐야 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또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구독자방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여기 고정 댓글란 보이시죠?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고, 제가 뭐 일요일이든 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상관없이 문자로 구독자방 링크를 전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자로 링크 받으실 연락처가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연락처 남겨주시면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저희 구독자방 링크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구독자방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 매수 평균 매입가가 다 다르죠. 여러분들 매수하신 가격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비중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알죠. 그렇죠? 그래서 개개인별로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영상에서 얼마에서 매수하세요, 얼마에서 매도하세요 이런 게 사실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구독자방에서 개별적인 질문들은 구독자방에서 해주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더리움에 대한 전체 유통 물량 중에서 47.18%를 들고 있는 게 스테이커들이고 그래서 이 스테이커들의 영향력이 이더리움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2.0 스테이크드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이더리움 2.0 이제 스테이커들에 대한 평균 매입 단가를 우리가 그래서 보는 것이고요. 이 평균 매입 단가는 두 가지로 나뉘어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2.0을 스테이킹했던 평균 단가와 실제 이더리움만 매입을 하고 있는 이런 평균 매입 단가를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파동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제가 이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많이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